옷값 의혹뿐만 아니라 인도 방문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이라도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잊히고 싶다는 본심은 정치 한복판에 서고 싶어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독자 외교로 둔갑시켜 김정숙 3대 의혹을 재소환했기 때문입니다. 타지말 논란, 샤넬 재킷 수수 논란 등 특별활동비 유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용 강습 등 검찰이 수사 중인 김정숙 3대 의혹이 첫 단추입니다. 시민단체 등 김 여사를 형사 고발했지만 여지껏 수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 혈세로 옷 사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기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을 때 도입하는 것이 특검입니다. 따라서 김정숙 여사 의혹은 특검의 발동 요건이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네. 자, 이미자 의원이 3대 의혹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자, 양 기자, 그렇다면은 별도의 특검이라도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뭐 지금 특검은 가능성이 없죠. 민주당에서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특검 같은 경우에도 뭐 제2요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김정숙 특검은 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고 네. 일단 이 사건들이 검찰에 배당이 돼 있습니다. 예. 중앙지검 형사 1부에 지금 여러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해서 다 지금 배당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인도 타지마할 간 부분, 네. 이 부분이 이제 또 배임 아니냐. 두 번째 샤넬 재킷 받은 부분. 샤넬 재킷 원래 이제 빌려 입었다 그랬잖아요. 네. 빌려 입고 나중에 뭐 한글 박물관에 반납했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 행방이 좀 묘연하단 말이죠. 네. 그리고 청와대 경호원한테 수영 강습을 시켰다. 이 부분도 직권 남용으로 해서 다 고발이 돼 있는데 네. 지금 중앙지검 형사 1부에 이 사건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끼리 저기 중앙지검 형사 1부 캐비넷 열면 정말 어마무시한 사건들 많이 나올 거다. 네. 저거 캐비넷 아무도 못 건드린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인사, 검찰 인사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그런 사건도 빨리 처리하라. 네. 그런 차원에서 업무 연속 차원에서 해당 부장을 유임시킨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사들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검찰 인사를 거론을 해주셨는데 어제 검찰의 두 번째 인사가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검찰인데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사들이 유임이 됐습니다.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검 검사급 검사 514명의 전보 인사가 났는데요. 서울중앙지검 김승호 형사 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이 모두 유임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서부터 8부장, 또 반부패 수사 1부, 3부장 등 대부분이 교체가 됐음에도 이 두 사람이 자리를 지킨 셈입니다. 형사 1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을 담당하고 있고 반부패 수사 2부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이던 상황이었죠. 또 민감도나 대중 관심도가 높은 사건인 만큼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 조치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사람 또 모두 작년 9월 부임해서 근무기간 자체가 채 1년이 되지 않았기도 했고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두 사람을 유임해 줄 것을 요청한 걸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수사의 향배를 결정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 인사가 있었을 때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의 지휘자들이 전부 다 교체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야권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그러지 말고 검찰의 두 번째 인사를 보면은 그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에 있던 그 부장 검사들이 그대로 유임이 됐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전주지검의 그 수장과 그다음에 그 형사부장이 양쪽이 그대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아오는 인사가 이제 어제까지 드러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양 기자님.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었죠. 전주지검에서 바로 이 문다혜 씨 관련된 그 사위의 특혜 취업 의혹 그 부분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이 수사를 맡고 있던 이승학 부장검사가 중앙지검에 와서요. 반부패 3부장으로 왔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건도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까지 취재된 거로는 전주지검장이 이거 우리가 여기서 하겠다. 네. 왜 우리 사건을 중앙으로 가져가냐라고 예.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또 확정됐다고 말하기도 또 어려운 게 이 네. 사건을 전주에서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상직 전 의원이 전주을 지역구라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의원도 아니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또 전주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져와도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어서 네. 앞으로도 이 사건 상황 가져올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송 국장님. 조금 전에 그 캐비넷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고 나서 캐비넷 이야기를 했어요. 네. 캐비넷에 사건 묵혀두지 않겠다, 열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며칠 예. 전에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형사일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숙 여사 관련 3개가 있고 네. 또 이준석 그 대표에 대한 무고도 그 형사일보에 있어요. 아, 예. 그리고 또 여러 개가 쌓여 있는데 그 안에서 김건희 여사께도 그 안에 있었어요. 아, 예. 그런데 캐비넷을 열어서 김건희 여사 것만 쏙 빼낸 상황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했고 네. 그 수사팀을 이쪽으로 불러왔고 하니까 그 안에는 캐비넷 안에 있는 모든 묵은 사건들을 다 꺼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50억 클럽도 있고 네. 그 재판 거래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예. 지금부터 서울중앙지검이 진용을 갖췄으니까 캐비넷이 완전히 열릴 거로 봅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캐비넷이 선택적 정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별적으로 캐비넷에 있는 수사 문건을 꺼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